한 공관병이 박 사령관의 아내의 어떤 갑질과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까지 기도했다는 이 의혹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국방부 내에서의 군조사 차원에서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군 밖의 철저한 진상 조사까지 수사까지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오늘의 대목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합니다. 예. 이거는 그냥 그대로 뭐 군 내부에서 뭐 감사하고 약간 이제 그 징계 좀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어떤 정도의 폭행과 또 어떤 정도의 무슨 뭐 명예훼손행위 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욕행위 뭐 이런 것들 다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사로 가야 된다. 예. 근데 이런 군 문화가 저는 사실 대한민국 전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남자들은 전부 다 군대를 다녀오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가서 배워오는 게 다 저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회 전반에 저는 남아있다고 봐요. 그래서 군이 먼저 바뀌면 사회도 따라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니 박용진 전 대변인, 예. 이게 보통 속으로는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박찬주 대회장 같은 경우는 군 인권센터의 발언에 따르면 혼냈다는 거예요. 내 아내는 장군급이다. 여단장급이기 때문에 너가 예우를 갖추라. 사실은 속으로는 생각해도 이렇게 말하기가 대장이 사병에게 그거 쉽지 않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어디 정해져 있나요? 아내가 여단장급에 저 얘기는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농담인 줄 알았어요. 처음 이게 신문 기사로는 여성 할 때 여자를 써서 여단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나의 와이프니까 네가 좀 잘 대해줘 이렇게 한 얘기인 건지 아니면 근데 실제로 전반까지 보냈다고 하니까. 아니 저렇게 하는 걸 보면 저분이 제정신인가 싶은 거예요. 아까 대한민국 남자 다 군대 갔다 오셨다고 뭐 갔다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가장 큰 악몽이 뭔지 아세요? 군대 또 들어가는 꿈이에요. 군대 또 가는 꿈이다. 그 꿈 꾸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아픕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군대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서열주의와 억압적인 질서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가서 다 못된 것만 배워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자부심으로 오거든요. 내가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군가 부르면서 되게 뿌듯하게 하거든요. 육군병장 박용진. 예, 저는 비록 제가 취사병으로. 아, 취사병 괜찮아요. 자부심 취사병으로 가지세요. 어떤 사람들은 뭐 취사병 되게 하찮게 봅니다. 아, 취사병 자부심 가지세요. 내가 원래 레이더 운영병으로 병과를 받았으나, 예. 이제 그 총학생회장하고 이제 뭐 감옥 갔다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병과는 안 되고 취사병을 갔어요. 그러나 처음에는 군대 와가지고 총을 붙잡고 이게 내가 국자를 잡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중에 이 자부심이 뭐냐면 그래도 내가 내 동료들, 내 후배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주고 이 친구들이 열심히 레이더 운용병으로서의 업무를 서서 우리 바다를 지키는구나라고 하는 그 자부심 있잖아요. 우리 해안선을 지킨다는 자부심이었는데 아니 세상에 여기 와서 있는 것도 사실은 속상하고 억울한데 시키는 일이라는 게 저렇고 그 모욕감을 주고 사람을 못 살게 굴고 그러면 자부심도 사라지고 그야말로 그 자살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저는 어마어마한 범죄행위라고 보거든요. 예. 오늘 어느 신문에서 그리고 우리 정상인 논설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감사 조사가 아니라 수사 대상인 거다. 수사 대상이다. 모든 엄마들의 심정으로 모든 군대를 갔다 온 대한민국 남성의 이름으로 수사 대상이고 처벌 대상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성희 의원께서 잘 아시지만 저도 뭐 현역으로 만기 딱 제대를 딱 해서 병장 달고 딱 나오긴 했지만 이 군 생활에 가서 너무 군 생활이 힘들고 군기도 세니까 취사병도 군기 엄청 세거든요. 세죠. 고생 많이 했어요. 하다 보면 스스로가 이제 함재를 하게 됩니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해요. 내가 너무나도 힘든 이 2년 2개월의 군 생활을 내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나라를 지키고 내 여자친구와 내 아내와 내 엄마와 아빠와 내 여동생을 지킨다. 스스로 합리화를 해서 자부심으로 2년 2개월을 버티는 게 군대에 갔다 온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의 심정이란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박찬주 대장 부부의 이 갑질은 더더욱 못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박창주 대장 부부의 갑질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는 게 우리 또래 여성들이에요. 엄마들. 엄마들이에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면 내가 이런 일 당하게 하려고 우리 아들, 이런 부충이 일 던지잖아요. 당하게 하려고 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귀하게 키웠나. 이래서 가장 공분을 하는 게 여성들이고요. 그 아까 말한 그 물건을 찾아오라는 게 물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벨 누르잖아요. 락앤락 비슷하게 밀폐한 게 있죠. 음식 예. 담는 거. 그거예요. 그거를 이제 찾아오라고 이제 한데 못 찾아서 그런데 이제 자살 기도를 아까 했는 걸 막았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이전을 봐야죠. 5주 그 전에 어떤 일을 당했으면 어. 그거 하나를 못 참았다고 이런 결심을 할 정도로 였겠습니까? 그걸 짐작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박찬주 대장이라는 게 드러났느냐. 군 인터넷가 밝혀냈느냐. 지금 말한 피해 공관장이 박찬두 대장 부부가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실명을 얘기 안 할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야, 보복이 들어와서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당했는데 힘들어 얘기를 하니까 이 군 인권센터에서 찾았습니다. 우선 첫째로 지금 현재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 중에 아들이 현역에 가 있는 사람. 아까 부침개 던졌잖아. 아들한테 간식 안 줬다고. 그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대장 중에 아들이 현역 군 복무 중인 대장은 4명밖에 없다. 거기에서 강제로 교회에 데려가고 새벽 예. 예배 간다를 기독교인으로 줄인 거죠. 그러니까 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박찬주 대장의 공간에 근무했던 다른 사람 피해들을 찾아가지고 드러난 거예요. 와가지고 저 박찬주 대장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렇게 고발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군 제도가 아닌 폐쇄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했지만 왜 공간병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지 내 또래 된 부인이 아마 내 또래쯤 됐을 것 같은데 그 밀폐용기 하나 못 찾아가지고서 그 찾아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삶을 살아오면 저렇게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도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것은 정말 성실하게 그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좀 못 보이는 일 같아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박찬주 대장이 그런데 이 모든 의혹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침묵하는 것은 자중하는 것이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지금 사실은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김우식 교수님. 저는 이 사건을 계속 지금 보도를 보면서 계속 놀라고 있는데요. 아까 보도 나왔습니다만 국방장관이 불러서 경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민국 국방장관이 당시에. 네. 그러니까 저 갑질이 지속적으로 계속 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갑질이 심했으면 국방장관에게 현역 대장 부인이 문제가 있으니 경고를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또 나온 게 지금 현역 대장 때가 아니라 3스타일 때, 또 2스타일 때 이게 지금 계속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보통 국방장관이 경고하면 몸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분의 저 갑질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이례적인 것도 아니고 지속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의 저 갑질 논란은 갑질 행위는 굉장히 죄의식에 대한 무의식 상태에서 그냥 생활처럼 해온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무섭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인권센터가 이걸 제보를 작년 4월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박 대장의 가혹행위에 대한 제보를 작년 4월에 받았는데 그 제보자가 가해자를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박찬주 대장을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했다는 이야기만 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계속 그 제보자의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찾아낸 겁니다. 군인권센터가. 그래서 결국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문성균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군 내부에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작년 4월에 제보받아서 민간단체에서 찾아내서 겨우 이 사건이 나온 건데 군 내부에서 이것들 쉬쉬하지 이걸 감출 뿐이지 이걸 드러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군 감사 들을 수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수사에 붙여서 저 가혹행위는 반인권적이고 한 개인에게 자살까지 몰고 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사를 반드시 해서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수사권이 발동하면 또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역 대장이지만 이제 전역했지만 정말 당장 잡아들여서 저는 부인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수사는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